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일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윤아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송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 과장입니다. 최효승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 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수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에서 153쪽부터 154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2,872만 1천 원 증가한 588억 4,564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사업 설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89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9억 1,035만 원 증가한 1,415억 2,197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부터 174쪽 문화예술가입니다. 171쪽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에 위탁 사업비 8,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평택 아트센터 총 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박산 중앙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도로공사를 위해 시설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시설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부터 17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6년 평택지원 특별법 만료에 따른 현안 분석 및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소음 피해 보상지원 사업에서는 기타 보상금 131억 9,27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부터 183쪽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178쪽입니다. 내리 캠핑장 운영 위탁 사업에 대한 부가세 추진 결정에 따라 위탁 사업비 1억 7,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한국소리터 노후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위탁 사업비 2,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부터 18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18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국내외 참가에 따른 입상 포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지방체육진흥 사업으로 국비 1억 8,8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덕 전천후 족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아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 아트센터와 창의체험관이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 네, 아트센터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네. 박물관 및 장의체험관은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그 연계해서 한박산 중앙공원 내 이 주변도로 확장 공사, 이게 이 아트센터나 박물관이 다 준공이 되기 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확장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네, 그래서 저기 내년 9월 아트센터 개관 이전에 저기 그 이게 도로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교통 영향 평가에서 이게 가감 차소 차선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내년 9월 이전까지 이 그 가감 차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를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질이 없다는 거죠. 이게 도로가 확장되는 것과 아트센터 준공이 완료돼서 우리가 예, 건물 준공 시점보다 빠르게 도로 확장 잘 공사를 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네, 잘 진행 추진에 문제 없이, 그리고 예산 조달, 재원 조달에도 좀 신경 잘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랑 박물관이 지금 둘이 인접해서 아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계가. 전에 저희 의원 간담회 때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주차장이 각각 되어 있나요, 여기? 그때 의원님들 누구였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각 되어 있던 걸로 지적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각각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완공이 지금 아트센터가 먼저 된다면서요, 준공이. 예, 아트센터가 먼저 좀 설계 준공입니다. 변경이 내용이 변동이 없을 예정인 건가요? 그거는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예,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별도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 확장뿐만이 아니라 아트센터에서 박물관, 창의체험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차를 끌고 가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족 대단위가 왔을 수도 있고 해서, 근데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한다면 오히려 교통 체증에도 요인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녹색건축사업과하고 얘기해서 최소한의 조치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회기 끝나고 네. 예, 저 녹색건축사업과 협의해서 저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저기 그 일단 확인한 결과로는 의원님들께서 어제 이제 주신 내용 중에 박물관 장의체험관의 지하 주차장 부분을 아트센터 쪽으로 일단 설계를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낮에 저녁 공연을 할 때 그쪽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별도로 일단 설계를 추가 변경을 했는데 도면하고 그거 가지고 와서 상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나 그 전시 내용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또 인원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에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또 생기게 되니까요. 옆은 좀 비어 있고 이럴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가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몇 배로 들 수 있는 상황이니 처음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좀 그리고 변경에 대한 걸 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또 와서 도면하고 이제 내년 9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뭐 이런 거를 도로 문제를 한 번 더 와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업들은 이제 사업 설명서로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데, 내리 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문화유산 관광과 17페이지인데요. 사업 설명서. 이게 지금 세무조사를 받아서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제 평택세무서에서는 그 캠핑장이 면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캠핑장은 면세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세 심판 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우리가 처음에 낼 때 네네. 도시공사는 과세 이제 형태가 면세-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공사는 원래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럼 위탁이고. 예예예. 그 저희가 위탁 사업비하고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수입을 가지고 이제 내일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면세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자 지금까지 등록증 상해 면세로 되어 있다.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네. 일반 사업자하고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세 이제 그 평택세무서에서는 일부 과세. 캠핑장은 면세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세 심판 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소풍정원 우리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도 있고 국민여가 네.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과세 네, 형태.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번 세무서에서는 그 내리 캠핑장 부분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부과를 안 했는데 저희는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거기도 아마 조사가 되면은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요거는 저희도 좀 해석의 여지도 좀 있고 이래서 일단 조세심판원에 이제 저기 심판 청구를 해놨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뭐 최소한 감면을 받든 아니면 재해를 받든 좀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보충 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그 캠핑장 사용료를 현금으로 징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뭐 온라인 같은 거 온라인으로 카드로 하고 징수하죠? 온라인 그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그러니까 해서 카드로 예. 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카드로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에는 면세를 인지를 안 하고 부가세 포함으로 전부 다 해서 결제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대로라면 도시공사에서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더 받으신 거잖아요.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납부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사용료에서 10%를 빼고 부가세 10%를 빼고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면세 처리 충분히 가능한 거지만 지금 아무 고지 없이 그대로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내가 면세로 캠핑장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지. 대한민국에서 카드 결제하는데 면세 처리 카드 결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잘들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체적으로 결론이 나면은 그게 뭐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돌려주는 절차나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다른 이 법리적인 판단 정확하게 하셔서 네. 받으셔서 조사 받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추징을 당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매 분기별로 우리가 뭐 이게 부가세 납부하는 것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치 3년치인가요? 네, 3년치 추징입니다. 네. 이게 한 번에 내게 되면 이렇게 저희 지금 평택시 전체적으로 예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이 이 예산으로 다른 것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어차피 납부해야 될 예수금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지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전체 전체 요거 예산액에 대해서도 논란의 좀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네, 정확하게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줄여서 하거나 이럴 여지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면은 뭐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소풍정원이랑 국민여가 캠핑장 이 두 곳도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법리적인 판단 이전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하고 이제 교통해놓과가 이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 도시공사는 위탁기관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장별로 그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장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별로 사업자가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카드 결제를 할 때 도시공사로 들어가요? 네, 가맹점명이? 도시공사에서 직접 인터넷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네, 별도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예, 저 뭐 비슷한 게 우리 유정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어갖고, 하여튼 그 연관돼서 이건 뭐 지금 추경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이 팀원 사태가 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 평택시도 이 팀원으로 예약 시스템을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도시공사가. 작년까지는 인터파크를 했었고요. 금년에 팀원으로 돌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인터파크로 다시 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피해나 우리 시민들이 예약해서 이 부분에 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어요? 파악이 됩니까? 근데 시민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손해나 입은 건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팀원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된 부분 해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뭐 순서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몇 가지 여쭤보면 뭐 여기 뭐 팽성 야구장 이전도 있잖아요. 네, 액수가 추경에 뭐 36억 편성했는데 이제 뭐 공사도 이제 들어갈 거고 지금 보상비 부족분 했는데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제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체육 시설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그 주 시설에 거의 예산을 사용하고 이제 보상이나 건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산이나 그 건축 계획에 좀 반영되는 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축구를 차도 끝나서 집에 가서 뭐 샤워하고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예전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헬스장을 가도 그렇고 웬만한 데 가보면 다 뭐 그런 시설들 다 돼 있잖아요. 옷도 갈아입는 것도 그렇고 얘는 솔직히 뭐 그냥 이게 뭐 좀 남사스럽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보면 그냥 옷도 그냥 뭐 운동장 가해서 그냥 남자분들은 갈아입어요. 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뭐 옷 갈아입으면 탈의실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들이 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도 있어요.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빨리빨리 시설들을 만들려면 그런 부대 시설까지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예산상의 어려움은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간다. 그걸 나중에 또 별도로 지으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제기되는 민원도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향후에 건립되는 뭐 어떤 시설들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거에 따른 이용료를 우리가 받는 거 이런 것들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시설을 좀 업데이트 시키고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한 이용료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지금 우리 뭐 보면 여러 가지 감면 조항도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에어컨도 예를 들어 없어. 운동하다 와서 끝나고 와서 쉬는데 여기 더 더워. 그럼 어떻게 거기서 앉아서 쉬겠어요. 그럼 나중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유의해서 그건 뭐 꼭 체육시설만이 아니지만 특히 체육시설 부분에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감토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유정아 의원님도 지적했는데 한박산 중앙공원의 그 주변 도로 건설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한 40억 들어가잖아요. 맞죠? 40억. 예, 맞습니다. 6페이지. 뭐 필요한 시설이니까 가감 차선 확보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이게 우리가 무슨 신규로 어디 땅을 사서 기존의 도로를 있는데 그 도로를 가감차선을 확보하고 이런 거라면 충분히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LH가 고덕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만든 곳이에요. 물론 지금 문화예술과 책임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사안에 예산이 올라온 게 국제문화국이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LH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이건 당연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현장도 엄청 많이 가봤어요. 그 도로 딱 보면서 야 여기 큰일 났다 이거. 이 도로 상태인데 4차선 또 제대로 된 4차선 가감차선도 없는 이 4차선 도로에 평화예술의 전당이 얘기된 게 지금 언제입니까? 뭐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2016년 그때 15년 때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그럼 LH의 그 논의회 과정 속에서 변경을 진짜 강력히 요청을 해서 6차선을 확보할 건 6차선을 확보하고 가감차선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됐었지 않느냐. 근데 뭐 당장 자기 코앞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추후에 검토하고 해결하자. 옆에 그 제가 이건 결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박물관하고 창의체험관 옆에 있잖아요. 그거 공사할 때 또 해보니까 여기도 가감차선 필요해. 그렇게 하지 마셔라. 이거 충분히 같이 쓰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 개선 예산이 차라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40억에서 80억 하지 말고 40억, 30억에서 70억에 해서 7억 조약할 수 있는 건지 아무 문제 없는 건지 약간 확인은 나중에 자료 뭐 제출해 주시고 그 도로가 또 도서관도 있잖아요. 도서관 또 할 때 또 뭐 가감차선 이러지 마라. 충분히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확보하고 LH 때 그거 못한 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게 기본적인 우리 그냥 상식적인 거로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얘기해 혹시?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요거 LH에서 도로 계획할 때는 여기에 도서관이나 아트센터 이게 안 들어갈 상황에서 이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아트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거를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땅을 사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게 공원 부지라 이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획에 없던 거를 집어넣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LH에서 해주면 고맙긴 한데 국장님, 예. 제가 그거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도로 공사를 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LH 가봤고 제 지역구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우리가 그런 평화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평택시는 땅을 사서 할 생각이 없었어 원래. 한박산에 한다. 왜? 거기 공원이니까 보상 땅값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그 시설에 대한 도로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시기점이 그럼 시점에 대한 자료를 하나 다 갖고 오세요. 언제 협의돼서 언제 했는지. 제가 말하는 건 기본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죠. 공원이고 구정리니까 뱄어. 그럼 그거는 거기서 알겠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는 시점 그게 불가능한 거냐 이런 거예요. 3단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3단계도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혔어. 끝이냐? 안재홍 거기 원래 종덕초등학교 거기 있잖아요. 구 종덕초등학교. 원래 계획은 철거예요. 변경했다고. 보존하는 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문화국이 책임 소관은 아니야. 그러나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의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계획 속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여기 국제문화국에 말씀드리는 건 아트센터나 박물관, 창의체험관 또와 함께 거기에 건립될 중앙도서관 등 향후에 건립될 부의 도로 계획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그거에 충분히 반영된 건지 아닌 건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다는 거지. 이런 우려를 당부 드리는 거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별도로 의원으로서 해야 될 조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유순영 의장님 하신 말에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게 물론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건물을 쓰죠. 그랬을 때 국제문화국하고는 한 번이라도 미팅을 한 적이 있나요? 아트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같이? 요거 관련해서는 계속 수시로 협의를 하고 수시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유순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 그게 뭐 설사 우리가 공원이었다 해도 아트센터가 들어선다거나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계획할 때 도로는 어떻게 될 것이 이런 얘기를 안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건물을 짓는 건 아니래도 아까 말했듯이 도로 건설가가 됐던 도로 계획가가 됐던 건축물이 됐던 할 때는 서로가 빠끼리 모여서 협의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기로 되는데 제가 민원을 살피다 봐도 여기 전화하고 여기 전화하면 다 달라요. 같이 모여서 한 번에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엄청 많이 해도 실제로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문화를 다루지만 짓는 건 내가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시간을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을 가고 현장의 민원에 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서 간의 소통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실질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쪽 소관에서 평택 아트센터의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과가 서로 필요한 서로 함께해야 되는 과가 있다면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더욱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당부 드리는 거니까요. 예.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조세 심판 아까 그거는 뭐 여기만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하는 데는 다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올라와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거는 면세 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뭐 쌀 같은 거나 서점은 면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류별로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하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리터 운영은 그 리모델링 일부 안전시설 하는데 가보면 굉장히 소리터 그 안전 부분에 좀 취약한 곳이 좀 있어요. 네네. 종합적으로 하시면서 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순희 네, 위원님. 김순현입니다. 그냥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화예술과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그 청년 전체 평택시 내 19세 이상 청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1,786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정해진 인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인원에서 소급 적용하는 건가요? 네, 저기 그 평택시 2005년생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5천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국가 사업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인원 중에 35% 전후로 해서 저희들은 36% 정도에 해당하는 1,700여 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그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정해서 네네 그거는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홍보나 이런 거 메신저를 할 때는 5천 명 전원한테 다 보내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직 1,786명만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직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위탁 사업자도 결정을 하고
사용처를 인터파크라든지 두 군데로 지정을 했는데 아직 저희 평택시 할당량만큼 다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 회의라든지 이런 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12월까지 소진되기가 사실 힘들 수도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진흥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서 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게 근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요? 전년도에는 3억 6천이 편성이 됐거든요. 네, 22년도도 3억 6천이었고요. 23년도도 3억 6천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3억 2억으로 줄여서 저희가 3억? 이제 당초 본 예산에는 거의 2억씩 이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제 선수들의 이제 그런 실적으로 이제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직장 운동 경기부 대회가 추가로 10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이 사이에 또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19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19개 대회? 네, 대회가 있고요. 이 예산 이제 1억에 대한 거는 저희 전국 체전입니다. 전국 체육대회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이제 두 대회 이제 포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계상액이 3억이라는 거죠? 네, 현재까지 예. 추경 그러면 예산 반영이 되면 3억입니다. 3억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더 모자르질 않는 거예요? 말이 연말까지 다 다른 대회를 그래서 다 치러도? 저희가 작년에도 이 포상금을 2번 세웠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에도 예산을 모자란 부분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위원님.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박물관, 임시수장고, 항원, 항수 관리비에서 600만 원의 삭감이 들어왔어요. 설명 네.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항원 항습기를 처음 설치할 때 이제 도서관에 있는 항원 항습기 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네. 한번 이제 필터를 교체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해봤더니 도서관은 책 먼지가 많아서 1년에 1, 2회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뭐 1년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좀 50% 이상 삭감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 올해는 그 유지관리업체가 교체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놀 때 업체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해봤나요? 네, 처음 설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처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지만 처음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정집에서 뭐 놀 때는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을 했지만 우리가 물론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미리 사전에 얼마나 충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파고드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항원하우스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삭감하냐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우리가 삭감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촘촘히 예산을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내리공원도 그래요. 생각에 그래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라고 생각한 건 본인이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거는 시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이라 실수로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꼬집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의원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촘촘히 세밀하게 체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있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줄여 쓴다고 하지만, 있을 때 우리가 저기 했다면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내년 예산이고 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더더욱 뚫어져라하게 쳐다보고 이게 제대로 됐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예산은 촘촘히 앞뒤 다 가려서 예산 세우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예산 세울 때 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서 급여 및 입단비가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저기 국비 공모 사업으로 네. 이제 그 1억 8,800만 원 정도의 이제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제 일부 출전비나 대출전비나 그 용품 구입비를 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애쓰셨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각종 종목별 대회 나갈 때 개회 출전 지원금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이래도 그거는 이제 괜찮겠어요? 저희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 그 협회 이제 그 주관하는 협회 이제 그 대회 개최 여부를 이제 하반기에 개최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 개최를 못 하겠다는 데를 해서 저희가 일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사전에 서로 네. 연락도 하고 계획을 생겨서 미리미리 삭감한다면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갈 수 있겠죠. 그런 네네. 부분에서도 누구라도 공직자 여러분은 힘은 드시지만 그런 자세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